그러면 우린 부동산 모델링을 할 때 현재 지금 저희가 뭘 하고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자, 목적은 이해되셨죠? 목적은 절대 금액, 최종적으로 분배금을 뽑아주려고 주주들에게 뿌려줄 분배금을 뽑으려고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재무 모델링을 하는 것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목적을 아셨다면 이제 우리가 지금 오케이 목적은 알겠고 우리가 지금 그래서 뭐 할 거야? 뭐 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크게 세 개로 인지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투자 대상 자산을 어떤 비이클로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입문반 이제 입문반 단계에서 저희가 다룰 거는 실물 모델입니다. 실물 모델. 즉, 기존에 있는 자산을 매입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땅덩어리에서 대상 자산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자산을 매입을 하겠다는 거죠.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다시 어떤 투자 대상 자산을 매입을 할 거냐. 만약에 매입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뭘 매입할 건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실물이라고 한다면 대표적으로 오피스, 물류센터가 있을 거고요. 또 데이터 센터가 있겠죠. 또 임대주택도 있을 수 있고 이제 허스피탈리티, 환대 사업이라고 하죠. 그쪽 카테고리에 속하는 호텔 그리고 골프장 등이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이제 오피스 또는 물류센터로 이제 학습을 해볼 텐데요. 자, 지금 자, 여러분, 저희가 지금 실물 모델이라고 해서 지금 다양한 것들이 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다 같은 건가요? 오피스든, 물류센터든, 데이터 센터든, 호텔이든, 다 같은 실물 모델인가요? 네, 실물 모델인 건 맞아요. 매입을 하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어떤 걸 매입을 하고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다 같은 거라고 보시면 안 돼요. 저희는 이제 오피스로 저희가 진행을 해볼 텐데, 이제 오피스랑 물류센터,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오피스랑 물류센터라는 걸 이제 인지를 하시고 저희가 학습을 하고 모델링을 하셔야지, 나 지금 부동산 재무 모델링 하고 있는데, 나 부동산 모델 이제 공부할 건데, 라고 하고 그냥 학습하시면 안 돼요. 저희는 부동산 모델링 하는 거 맞아요. 맞는데, 그러니까 뭘 매입하냐고요, 뭘. 매입하는 것도 맞아요. 근데 뭘 매입하냐고요. 오피스랑 또는 물류센터를 가정한 채로 저희가 학습을 할 텐데 저희는 지금 오피스를 매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뭔 차이가 있냐? 아니, 실물 모델이면 실물 모델이지. 아니, 오피스를 매입을 하던, 뭐 호텔을 매입하던, 뭐 데이터 센터를 매입하던 뭔 차이가 있냐라고 이제 질문하실 수 있는데 차이가 있어서 제가 어떤 투자 대상 자산을 매입했는지를 인지를 하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학습하시기 전에도 이미 어느 정도 이제 다른 강의도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고 이제 IM이나 이제 대학교 학회 또는 이제 취업 준비를 하시면서 이제 좀 이미 학습이 좀 되신 분들도 있겠죠. 자, 그러면 부동산 상업용 실물 재무 모델이라고 한다면 수익이 임대 수입, 관리비 수입이 찍히겠죠. 그리고 각종 부동산 관련된 비용들이 이제 나갈 거고 이제 그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배당금이 뿌려진다. 다 이 정도는 다들 아세요. 자, 근데 이때 임대 수입이 들어온대요. 임대 수입. 이제 실물 모델이라고 하면 다들 임대 수입 찍히겠지? 라고 생각하시죠. 자, 그 임차인에 대한 임대 수입, 관리비 수입이 찍히는 건 이거 오피스랑 물류센터인 경우에 한정해서요. 아, 데이터 센터도 그럴 수 있냐고요? 네, 데이터 센터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메가와트 또는 이제 각 다른 이제 부대 수입들을 발생하기 때문에 오피스 물류센터 카테고리와 차이가 있습니다. 모델링을 구현함에 있어서. 근데 이것도 이제 상면 임대료라고 해서 어느 정도 유사한 면이 있지만 엄밀히 따져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부동산 재무 모델링 하면 떠오르는 그런 어떤 일련의 과정들은 다 오피스 물류센터를 가정한 가장 베이스적인 모델링을 떠올리신 거예요. 자, 호텔 같은 경우에는 뭐죠? 호텔 같은 경우에 임대 수입, 관리비 수입이 찍히나요? 아니죠. 호텔은 객실 수입. 이제 여러분들이 호텔에 묵으면 객실료를 내겠죠. 그런 객실 수입이 발생할 거고 F&B 이제 여러분들이 가서 이제 레스토랑을 들리거나 이제 또는 이제 뭐 전화로 이제 음식을 이제 주문하는 이제 서비스들 룸 서비스도 이제 이용하실 텐데 그때 음식점 매출 음식 매출이라고 하죠. F&B 매출이 발생하겠죠. 즉 호텔에서 임대 수입 관리비 수입이 발생하는 건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고 객실 수입 또는 F&B 수입 또는 기타 연회장 수입 이런 이러한 형태로 수입들이 발생하겠죠. 골프장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골프장에 임차인이 있습니까? 골프장에는 입장료 수입, 그 다음에 카트료 수입, 또 기타 수입, 여기도 이제 먹거리들이 있으니 F&B 수입도 발생을 하겠죠. 이해되셨나요? 자, 근데 아닌데요? 저 호텔이랑 골프장 모델인데 임대 수입 발생하는 거 봤는데요? 네. 그거는 여기에서 발생하는 그런 객실료 수입이라든지 F&B 수입 또는 여기서 입장료 수입이라든지 카트비 수입이라든지 있죠. 그러한 이 미리 말씀드린 건 회사예요, 회사. 호텔을 운영하는 회사고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인 거예요, 회사.
거기다가 운용사가 마스터리스라는 포장지를 씌운 거예요. 선물 포장지를. 마스터리스라고 한다면 이제 이제 이 자체를 이제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전대차 임차인이 다시 임차를 해서 이제 걔네들이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임대인이 될 텐데 임대인이 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임대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 비로소 전대차 임차인을 통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거고 전대차 임차인한테 임대 수입이 꽂히는 거예요. 즉 호텔에서 객실 수입과 F&B 수입이 발생할 텐데 거기에 전대차 임차인이 마스터리스를 씌워서 우리한테 임차료를 지급을 하게 되면 저희는 최종 보스인 저희는 임대인이 지위가 되는 거고 이 호텔이라는 것에 마스터리스 상품이 씌워지면서 임대 수입이라는 형태로 수입이 찍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물 모델이다 하면은 다양한 것들이 있지. 오피스, 물류센터, 뭐 호텔, 골프장, 뭐 기타 등등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아니에요. 호텔이랑 골프장은 회사예요, 회사. 그 회사에 마스터리스가 씌워지면서 전대차 임차인한테 임대 수입이라는 형태로 수입이 찍히는 것뿐이에요. 호텔이랑 골프장에 임차인이 어디 있습니까?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뭘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럼 결국엔 이게 어떤 대상 자산이냐에 따라서 부동산의 그 운영 손익이 바뀌겠죠. 오피스나 물류센터는 사실 임대료 수입, 관리비 수입, 기타 주차 수입 끝이에요. 끝이에요. 하지만 호텔이나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다양한 이제 임대 수입, 관리비 수입이 아니라 다양한 수입들이 발생하게 되면서 이제 운영 손익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거고 운영 손익에서 차이가 발생하다 보니 이제 부동산 평가하는 밸류에이션 접근법, 밸류에이션 방법에서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운영 손익의 형태가 바뀌어버리면 부동산 평가 방법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제 듣고 올리시면 되는데 사실 호텔이랑 골프장은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 한 번쯤 들어보셨겠지만 DCF 기업 가치 평가 방법에 의해서 기업 가치를 평가하듯이 평가하는 게 맞아요. 맞아요. 그게 마스터리스가 아닌 한. 근데 거기서 마스터리스가 씌워지면 그때부터 임대 수입이 발생하게 되는 거고 그때 NOI 이제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넷 오퍼레이팅 인컴이 산출이 되면서 오피스와 물류센터와 같은 방식으로 접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실물 재무 모델, 평가 방법은 NOI에 캡레이트 나누면 되는데, 그럼 호텔도 NOI에 캡레이트 나눠야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이해되셨나요? 우리가 그러니까 결국엔 어떤 자산을 매입을 하고 있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지금 뭘 하는지를 아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대상 자산을 매입하냐에 따라 운영 손익이 바뀌고 형태가 바뀌어버려요. 그 형태가 바뀌니까 부동산 평가 방법에서도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투자 대상 자산을 매입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면 그게 뭐던 간에 이제 그렇다면 우리 어떤 비이클로 투자할까를 저희가 논의를 해야겠죠. 저희는 이제 부동산 펀드로 가장 일반적인 형태인 입문자들께서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배울 수 있는 접근하기 쉬운 부동산 펀드로 저희는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이클에는 크게 부동산에 한정해서는 부동산 펀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펀드,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가 있고 PFV, 그리고 일반 법인 선법사 주식회사인 일반 법인 SPC 이 네 가지 형태가 존재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 펀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신탁형으로 저희는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펀드는 신탁형이 있고 회사형이 있어요. 자, 나머지 세 개는 전부 다 회사형이에요. PFV 회사형, 일반 법인, 선법상 주식회사를 가정했을 때 회사, 리츠도 회사입니다. 설립 그 근거, 개별법에 따라서 다 설립 근거가 다를 뿐이지 이 세 개는 상법상 이제 규정을 적용받게 되고 일반적으로 주식회사 형태를 띠게 되는데요. 펀드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신탁형으로 저희는 이제 학습을 할 때 신탁형으로 접근을 하게 되고 회사형 이제 실제로는 현업에서 이제 회사형으로도 많이 설립이 돼요. 근데 어쨌든 저희는 신탁형으로 접근을 하겠다. 자, 그래서 이 네 가지 중에 어떤 비이클로 대상 자산을 매입을 하냐에 따라 또 이제 달라집니다. 뭐가 달라지냐? 사실 약간의 차이들이 있어요. 이 네 개의 모델마다 이제 투자할 때도 약간의 투자비를 집행할 때도 약간의 차이가 있고, 재원 조달할 때도 약간의 차이가 있고, 운영 손익은 큰 차이는 없고, 운영 손익은 정말 큰 차이 없어요. 그리고 매각할 때도 약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 네 가지가 뭐냐에 따라서 가장 크게 달라지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부동산 재무 모델의 목적, 분배금, 배당금. 이 네 개로 뭘 선택하냐는 바로 배당금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아까 투자 또는 뭐 재원 조달비, 운영에도 약간의 차이가 있다 하시지 않았나요?
라고 하실 수 있을 텐데, 네, 약간의 차이 있어요. 근데 그 약간의 차이보다 더 중요한 건 이 배당금이 완전히 어떤 로직이 바뀝니다. 달라집니다. 물론 배당금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큰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저희 지금 단계에서 다룰 건 아니고, 이 비이클 때문에 배당금을 구하는 산출 로직이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쉽게 이해한다면 어떤 자산을 매입하냐에 따라 운영 손익과 평가 방법이 달라지는 거고 어떤 비이클로 대상 자산을 매입을 하냐에 따라서 배당금 또는 분배금을 뽑는 로직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계속 배당금, 분배금 얘기하는데 이 펀드 같은 경우에는 분배금이라고 하고 이제 나머지 이 세 개는 배당금이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결국엔 우리는 실물 모델로 접근을 할 거고, 실물 모델로 접근을 할 거고, 이제 실물인데, 무슨 실물? 뭘 매입할 거냐고. 그거를 결정하고, 알았어. 뭘 매입을 할 건데, 예를 들어서 오피스를 매입할 건데, 펀드로 매입할래, 리츠로 매입할래, 또는 SBC로 매입할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걸 인지하지 않으시면 그냥 이제 부동산 재무 모델 여러 개 인강 여러 개 듣고 이제 오프라인 강의도 여러 개 듣고 이제 현업에서 이제 녹아들기 시작하면서 재무 모델을 접하고 작성하게 될 텐데 뭘 하는지를 모르시면 그냥 부동산 재무 모델 그냥 큰 추상적으로 나 지금 부동산 재무 모델 온라인으로 열심히 배웠고 오프라인으로도 열심히 배웠고 뭐 스터디도 열심히 했어. 나 현업에서 적용해 봐야지 뭘? 부동산 재무 모델을. 자, 부동산 재무 모델 딱 이렇게까지만 인지하신다고요. 부동산 재무 모델 맞죠? 맞는데 부동산 재무 모델에서 뭘 하고 있냐고요. 각각의 차이가 있어요. 이해되셨죠? 그 실물 모델과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실물 모델과 개발 모델에도 큰 차이가 없어요. 이제 실물이란 건 있는 걸 매입을 하는 거다 보니 개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없는 걸 실물로 만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실물로 매입하기 전 단계인 개발, 일종의 빈 땅에서 개발하는 시트, 그 과정이 추가가 되는 거예요, 추가. 이게 다른 게 아니고 있는 걸 매입하는 거 앞에 있기 위한 어떤 개발 과정이 추가가 되는 거예요. 개발이 됐어요? 준공이 되셨어요? 준공이 되셨으면 그때부터 실물이랑 똑같아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다른 건 뭐냐? 당연히 있는 거 매입하는 거, 없는 거에서 있는 거 만드는 거, 딱 그 차이지. 이제 준공돼서 있게 되면 실물이 되는 순간 실물 모델과 똑같다고요. 추가가 되는 거예요. 추가가. 이해되셨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인지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제 많은 인강을 들었고, 많은 오프라인 강의를 들었고, 스터디를 했지만, 또 참 웃긴 게, 그렇게 열심히 이제 머릿속에 때려박고, 회계법인에서 이제 거의 공장장처럼 계속 모델링을 작성하다 보니, 그냥 어느 순간 무지성으로 저도 모르게 이제 피상적인 개념으로, 나 지금 부동산 제휴 모델 작성하고 있어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뭘 하고 있는지를 많이 놓쳤는데, 결국엔 제가 뭘 하고 있는지를 인지를 하신다면, 결국에는 각자 그 부동산 제휴모델의 목적도 중요하지만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아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매입하고 어떤 베이커로 투자하는지를 이거 외울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제 알게 된다고요. 당연히 운영 손익이 달라지면 평가 방법이 달라지고 당연히 이제 비이클이 달라지는 걸 접해 보면서 이렇게 되면 그럼 결국에는 배당금 산출하는 로직에서 약간 문제가 생기겠는데 약간의 차이가 생기겠는데가 이제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저희는 이제 부동산 모델링을 할 때 기본적으로 실물, 있는 오피스를 가지고 매입을 할게요. 뭐로? 부동산 펀드로. 회사형 아니면 신탁형으로. 자, 그런 식으로 저희는 가장 입문반이다 보니까 가장 기본적인 방식으로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